클래식 필라테스 개론 두 번째입니다. 클래식 필라테스는 고유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 안에서 필라테스라는 운동을 진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전반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냐면 필라테스의 레슨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프레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레슨을 구성하실 때 어떻게 레슨을 구성하시나요? 뭐 첫 번째는 회원이 왔을 때 조금 웜업을 시키고 그다음에 뭐 복부 운동도 좀 시키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뭐 어디가 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고기 안 좋은 운동도 좀 시키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해 가지고 '집에 보내야지.'라는 어떤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들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전달받으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클래식 필라테스에서 말하는 ABCD 파트입니다. 그 ABCD 파트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강의의 시스템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우선 이 ABCD 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왜 먼저 드렸냐면 바로 해당하는 기구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A 파트는 보통 매트를 이야기를 하고요. 매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매트가 아니라 이렇게 반으로 접혀서 쓰는 폴딩 매트 혹은 높이가 조금 높은 하이 매트 이것이 고유의 매트입니다. 그래서 이 매트의 동작들을 어 수행을 하는 것을 바로 A 파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B 파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리포머입니다. 리포머는 컨템포러리에서 쓰는 리포머하고는 기구가 조금 다르게 생겼죠. 조셉이 병원에서 쓰는 베드 있잖아요. 베드에 있는 스프링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기구를 만드는데 착안을 했다고 하는데요. 리포머는 말 그대로 이름이 리폼어잖아요. 그래서 이 리포머를 통해서 바디가 완전히 바뀌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리포머는 컨템포러리 기구하고는 생김새 자체가 좀 많이 다릅니다. 일단 뭐 스트랩 자체가 그냥 로프가 아니라 가죽을 사용을 하고 있고 핸들도 뭐 나무나 가죽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길이나 폭도 물론 있지만 스프링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컨템포러리에서 쓰는 스프링은 색깔별로 뭐 무게가 다른데요. 클래식에서 쓰는 스프링은 4개의 스프링이 달려 있고 모두 무게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 하나의 무게가 보통 한 빨강색 정도의 무게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굉장히 제일 강한 정도의 스프링의 무게죠. 그러면은 무게감이나 이런 강도가 세면 운동을 하는데 '그래서 힘들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기에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이 의미는. 스프링이 강도가 세면 파워는 조금 더 써야 될 수 있지만 조금 더 안정성을 줄 수 있고요. 스프링이 가벼우면 파워는 조금 덜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컨트롤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의 강도는 파워하우스를 강인하게 하고 컨트롤을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미세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C 파트에 해당하는 기구는요. 그 나머지 이외의 기구들을 전체를 통틀어서 C 파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캐딜락, 체어, 그다음에 배럴, 그리고 클래식 필라테스에서만 존재하는 뭐 운다 체어 내지는 뭐 일렉 체어, 그리고 암 체어 이런 것들 체어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배럴 같은 경우는 스파인 코렉터, 그다음에 스몰 배럴, 그리고 레더 배럴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특별한 스페셜 머신들이 있죠. 뭐 페디오 폴, 그다음에 뭐 푸시업 디바이스, 그다음에 풋 코렉터, 토 엑서사이저 이런 것들이 다 C 파트에 해당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C 파트라고 하면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월, 벽을 이용해서 하는 더 월, 그다음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필라테스 링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것은 필라테스 링이 아니라 원래 이름은 매직 서클이죠. 그래서 매직 서클,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령이라고 얘기하는 암 웨이트 이런 것들도 다 C 파트에 해당을 합니다. 그럼 D 파트는 뭐냐면요. 바로 마무리를 하는 동작, 바로 엔딩 동작을 얘기합니다. 저는 사실 이 엔딩 동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엔딩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엔딩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회원에게 주는 감동의 그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엔딩을 정말 잘해서
회원을 집으로 보내면 그 감동이 오랫동안 여운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엔딩 동작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특별한 뭘 가지고 있어요. 클래식 필라테스의 엔딩은요. 바로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지는 트래디셔널 엔딩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 동작은 엔딩으로 가능해." 혹은 "이 동작은 엔딩은 안 되는 동작이야." 이런 것들도 정해져 있어요. 그럼 이게 정해져 있으니까 무조건 외워라란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어떤 동작은 엔딩으로 쓸 수 있다. 어떤 동작은 엔딩으로는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이런 프레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클래식 필라테스의 시스템에 대해서 바로 이 ABCD 파트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 필라테스에서 또 말하는 개론이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클래식 필라테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입견이 있으시죠. 클래식 필라테스는 시퀀스가 정해져 있다라고. 네, 시퀀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런데요, 시퀀스가 정해져 있는 파트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파트 중에 A 파트와 B 파트만 시퀀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A 파트 매트는 오리지널 정통 조셉으로부터 내려온 시퀀스의 개수는 34 가지고요. 나머지는 기간별로 몇 가지가 더 들어가 있기도 하고 혹은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리포머 기구에서 하는 시퀀스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퀀스가 단계가 정해져 있어요. 어떤 단계? 베이직, 초급, 중급, 그다음에 고급, 베이직, 인터, 어드 이렇게 단계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선입견이 하나 생기죠. '아 그러면 초급이 끝났으니까 인제 중급으로 넘어가야지. 중급이 끝났으니까 고급으로 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도 어떤 식으로 초급, 중급, 고급으로 연결이 되는지 이 시스템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보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